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미래에선 투자자 여러분, 보라의 오늘도 우리 멤버십 분들 먼저 선 공개하고 일주일 뒤에 다 공개할게요. 우리가 투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. 맞아.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2차 대전지 그때 리뷰를 전체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무슨 소식 전한다던가 했던 거는 하지만 그냥 전해드리지만 이렇게 투자에 관한 이런 리스트 그런 일정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투자에 관한 팁 같은 거는 일주일 먼저 멤버십 여러분들 가입해주신 분들한테 먼저 공개를 하고 일주일 지나면은 편집 없이 똑같이 다 볼 수 있습니다. 일주일 먼저 보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깜짝 놀랐죠? 우리 VT 맞아.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. 아니 무슨 공매도가 없어서 사실 좀 방심을 했었거든요. 근데 뭐 찌라시로 이렇게 악성 루머가 돌았다고 하죠. 감사 의견이 뭐 거절돼서 이게 뭐 회계 조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회계 그거를 낼 시기가 아닌데 1월 첫째 주인데 아직 12월 달 정산이 그러니까 4분기죠. 4분기 정산이 회사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시기에 2월 달이 돼야 이게 원래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1월 1일에 벌써 무슨 거절이다니까 이건 웃긴 거죠. 자료 제출도 안 했는데 거절당했어. 고백도 안 했는데 차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공매도가 없어도 찌라시는 있다. 막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찌라시 털리면은 사실 그 어차피 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. 그렇지? 왜 그랬을까요? 그 공매도도 없는데 그 주가 하락해서 이득 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. 그래서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막 드라마틱한데 사실 우리는 연 차트만 봐요. 그래서 연 차트로 봤을 때 사실 지금 거의 찐빵, 그러니까 거의 시초가 근방이죠. 연으로 마이너스 지금 2% 정도?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년도 양봉이 보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양봉을 세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양봉이 쓰는 시점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시점이 스케줄이 나와야겠죠.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애들이 잠잠할 거예요. 사실 우리가 전에 VT 긴급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1월 달에서 2월 달 요 사이는 약간 공백기다. 그래서 찌라시라든가 이걸 던지기 아주 좋은 거잖아. 맞아. 왜냐하면은 아무 소식도 없고 하니까 사실 우리 같은 VT의 진짜 주주들은 그냥 다 실적 기다리면서까지 쥐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. 그 소심파,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들을 소심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친구들, 일희일비하는 친구들 부안해동파라고 하는데 이런 부안해동파 친구들은 그 주가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. 아마 연 시작하자마자 VT가 막 꽤 오른 날이 있을 거예요. 6% 막 이렇게 오른 날이 있으니까 아마 뭐 얘 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주가만 보고서는 들어온 친구들을 찌라시로서 한번 다 털어낸 것 같은데 이렇게 소심파 친구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. 뭐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적어도 회사에서 뭐 우리가 얼마나 팔렸다라는 소식이 들려도 그게 한 1월 말 최소 1월 말에서 적어도 2월 달이 돼야 우리 뭐 그동안 장사를 했는데 1월 달에 뭐 좋았다 이런 소식이 그때쯤 나오는데 이런 빈 공간에다가 찌라시를 터트려서 그 부안해동파 친구들을 털어낸 쓸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올해 게임이잖아요. 올해 게임이 이제 올해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올해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. 적어도 1월 달은 끝나야 대충 기관한테 정보가 들어가거든요. 걔네는 원래 그렇게 해요.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있고 미리 가는 거죠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 초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얼마 하겠다. 이런 경영진 가이던스가 뿌려지니까 그때부터 올라서 5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는 1월 달도 쥐고 1월 달이 끝나고 2월 달 돼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기업에서 정보를 안 넘겨주면 1분기 5월 달에 실적 보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인기가 없는 친구들도 예를 들어 좀 그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종목들은 기업들이 가서 야 빨리 정보 좀 뭐 없어?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예를 들어 고성장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작거나 이러면 기업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회사들은 이제 넉넉히 있다가 실적이 발표되는데 전년비 갑자기 뭐 10배 성장했대. 그럼 그때서야 황급히 애들이 막 사는 모습도 보여서 그런 친구들은 5월 달에 주가가 움직이기도 합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할 게 없어서 그 여유롭게 있었는데 찌라시가 터져가지고 좀 안타깝네요. 저 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진짜 우리도 같이 먹여주지. 좀 그래서 일단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래 스케줄이 그래요. 그 다음에 2월 달 그 빠르면 2월부터 움직이고 4분기 실적 나면서 아니면 이제 중간에
한 1월에서 2월, 3월 요 사이에 증권사 가이던스가 딱 나올 때가 있어요. 그 내용이 내가 탐방에서 물어봤더니 좋더라 하면 올라가거든요. 탐방에서 물어봤더니 오늘에도 뭐 100% 성장할 것 같더라 이러면 올라가요. 이런 거예요. 1분기 1월달 봤더니만 거의 작년 1분기 물량을 다 끝내놨다더라. 뭐 이런 탐방기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최소 그래도 1월 말? 거의 2월 돼야지 나와요. 만약에 VT 경영진이 우리 거를 안 보겠지만 본다면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1월달 지나고 1월 기사를 2월 초에 딱 내는 거죠. 전년비 엄청 잘 되고 있다 이렇게. 뭐 예를 들면은 전년비 뭐 3월 7일 벌써 능가했다 막 이런 기사를 딱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. 그렇지.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올해 게임을 기다리고 있다 결과를. 근데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나 그런 기관들은 예측시 안 때리고 미공개 정보로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. 애널리스트 확인해서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주 공간인 거예요 이렇게. 좀 조용하게 있는 거죠. 정보를 다 나올 때까지. 그렇지. 자 그래서 연 차트는 그러면은 이제 한 빠르면 2, 3월에서 늦게는 5월 달에 정도 이게 양봉으로 변할 거예요. 그렇지.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만큼. 이익이 50% 증가하면 50% 올라갈 거고 우리가 VT 이익 100% 가까이 증가하는 걸 예상하니까 그럼 주가가 100% 올라가겠죠. 근데 또 올라가다 보면 더 가기도 하잖아. 맞아.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주가라는 게 결국 이제 심리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정확하게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가 있었죠. 우리는 한 30만 원 근방이 이제 퍼 75배인 적정 주가라고 생각했지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심리가 또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죠. 특히 올해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으로 더 과열로 가지 않을까. 모멘텀을 받으면은 더 갈 수도 있지 않나. 왜냐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사실은 그거를 잠재우는 거를 이제 공매도들이 하거든요. 적정 주가 벗어나면은 너네 많이 왔는데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랑 똑같이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. 대신에 역으로 적정 주가보다 30% 위니까 우리 여기서 공매도를 쳐서 뭐 하겠다라는 계산하는데 올해는 그게 없죠. 그래서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역할이 없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 그다음 VT 다음으로 우리가 투자한 거 연 차트를 한 번씩 볼게요. 자 이제 다 미국이겠죠 일단은. 그치. 거의 다 미국이죠 이제. 근데 미국 거 그러니까 우리 것도 보고 저것도 봐드릴까요? 그 뭐야 우리가 투자지는 않지만 예비군에 있었던 뭐 디어유라든가 글로벌 텍스프리라든가 뭐 토비스도 노리고 있어요 우리도. 뭐 이런 애들을 일단 우리 것만 할까요? 근데 이게 그 사실 같은 메커니즘이라서 뭐 여러분도 연차트 눌러보시면 돼요. 그냥 예시로 보고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. 어떤 종목이든 대신에 그런 성장주래요. 중요한 게 이 연차트를 보는 방식은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적용해야 되는 사례가 성장주에 적용해야 된다. 예를 들어 뭐 경기순환주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 연차트가 의미가 없고 그냥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왜 안 됐어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특성이 뭐 예를 들어 정유, 건설, 은행 이런 거면은 그 경기순환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성장을 하는 회사에 적용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연차트가 연봉이 쓰면서 적정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APLD 일단 보면은 지금 양봉이네요. 양봉인데 연으로 지금 한 10% 올라와 있나요? 10%? 시가가 에서 한 10% 여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것 같아. 그래 10% 정도 올랐나 보네요. 10% 진짜 플러스에 연초에 탔으면 우리도 샀고. 자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? 얘는 16일날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실적이에요. 그렇지. 오퍼레이터는 지금 10%가 있는데 말했다시피 지금 이 10%는 그냥 무주공산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. 진짜는 실적 후다. 진짜는 실적 후다라는 거. 그다음에 럭스 어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6% 정도 마지막 6% 정도 플러스네요. 6.19% 정도. 그래서 근데 하지만 역시나 아직 럭스 어반도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얘는 한 2월달 정도 나올 거예요. 근데 APLD가 지금 얘는 2분기 실적이 사실은 1월달 발표라서 그치.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고요. 회계년도가 조금 달라요. 누는 한 2.8% 정도 플러스네요. 다 그냥 연시가에서 기다리고 있네요. 이거 실적 보면서 이게 점점 양봉의 크기를 확대해 나갈 거예요. 얼마큼 확대한다? 순이익이 는 만큼 확대한다? 그치. 그다음에 해외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앤코도 아니야 오플라인 디지털. 찐빵이네 얘는. 인터앤코는 마이너스 1.5% 정도 지금 상태네요.
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게 정보가 지금 없잖아요. 이거 미공개 올해가 전체 모른다는 거죠. 근데 올해 이제 이익 전망이 1분기만 돼도 애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. 1분기에 뭐 70% 증가했다면 막 솟구치기 시작하니까. 그치.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예요. 이제 주가를 끌어가는 걸 가이던스로 끌어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상태를 계속 추적해 나가서 이익이 나는 것까지 한번 계속 추적해 가보죠. 특히 V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뭐 빨리 방송을 내는데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좀 특이했지. 뭐 새해 초부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던져대가지고. 그러니까 놀랐어요 솔직히. 찌라시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도 좀 신기했고 확실히 작년 산타레리 여파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 또 궁금한 건 질문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뭐 다음에는 뭐 또 별일 없으면 우리가 우리 것뿐만 아니라 관찰해왔던 것도 한번 연봉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왜냐면 우리가 기회비용이 없어서 그걸 못 투자한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. 맞아. 왜냐면 저희가 돈을 화수분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영상에서 항상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 리뷰를 하거나 추천해 주는 종목은 한국도 많았지만 우리가 일단 VT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색깔을 VT로 표현하기 좋아서. 왜냐하면 소비재고 우리가 직접 쓸 수 있고 좋지만 예를 들어 뭐 토비스에서 일하시거나 현대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토비스 실제로 이 수주 물량이 좋고 얘네가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더라 이런 거 알면은 그쪽에도 취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종목의 범위 내에서 내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하시되 시스템은 같이 갖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. 오늘 이제 스펙타클한 한 주를 보냈고 이제 2주차 시작이네요. 그치? 계속해서 이제 한 5월에서 8월까지 잘하면 크게 이익이 나니까 잘 쫓아와 주세요. 아 맞아. 또 여담에 막 수사가 또 막 끌어오르는데. 뭐 말해봐. VT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어요. 이 주가가 이제 흔들리니까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한 1%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물량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 막 괜히 기대가 되잖아. 막 왜 그거밖에 안 사?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. 뭐 한 20% 정도 사주면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는 거는 성장주가 아닐 확률이 크다는 얘기기도 해요. 그러니까 뭐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면은 와 얘네가 회사가 이만큼 사주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성장하는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할 돈으로 공장을 증설한다던가 이런 확장에 신경 배당도 안 해요. 왜냐면 얘네는 지금 너무 확장하기 바쁜 회사라서 배당이나 자사주를 많이 산다는 거는 회사가 번 돈으로 성장을 할 게 거의 없다. 예를 들어 뭐 실례로 뭐 어플라이 디지털이 지금 돈을 많이 벌면은 배당을 할까요? 아니면 걔네들은 더 크게 클라우드 세트를 지어야 되고 VT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자사주 매입 1% 하는 거는 우리 진짜 문제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지 아마 확장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금을 쓰는 게 성장주 회사의 특징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당주라고 하는 것들 뭐 4% 5%씩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은 거의 성장이 끝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사주를 매입한다던가. 그래서 너무 적게 샀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. 왜 1%밖에 안 사? 20, 30% 사주면 주가가 빵 뛸 텐데 라고 하는데 이런 성장주 회사들은 그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을 성장에 투자한다.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100% 200%씩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이 성장주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이제 좀 꿀팁 아니면 꿀팁이라고 좀 생각해봅니다. 아쉬워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죠. 너무 헛소리가 도니까 이거 그냥 잠재우려고 우리 문제없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정도지 진짜 번 돈은 아마 공장 등설이나 라인업 그 다음에 이런 그 생산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상폐되려면 돈을 빼돌려야 되지 거기다가 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. 주식을 왜냐면 상폐되면 주식이 거래를 못 하는데 그 돈을 막 자사주 할 리가 없다는 제스처예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팁이 있다는 거. 진짜 여기까지 볼까요? 세상을 바꿀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. 일요일에서 만나요.